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코리안 러닝 튜터 담비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팟캐스트입니다. 딱딱한 교과서 한국어는 싫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원어민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여러분들을 위한 작은 라디오 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담비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거의 한 달, 2달쯤 됐을까요? 조금은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도 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어떤 일들도 있었고, 개인적인 일들은 좀 나중에 또 한 번 더 팟캐스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대한민국, 한국 그 나라 자체로도 좀 큰 일들이 좀 최근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신경 쓸 것들이 많다 보니 이렇게 다시 찾아오는 일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네, 죄송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오랜만에 왔지만 또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또 쉽게 가볍게 넘기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좀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조금 무겁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TV 같은 거 이런 거 보니까 외국 뉴스 에서도 BBC 이런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되게 크게 다루고 바로바로 속보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바로바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도 바로바로 뉴스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들을 저도 좀 봤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죠. 계엄령 되게 어렵죠. 저도 사실 살면서 계엄령이라는 단어를 들어볼 일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그 계엄령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보냐면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어렸을 때 역사책에서 history book 역사 교과서에서 보거나 아니면 그 옛날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나 아니면 소설이나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 나이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 벌써 40년도 지난 예전의 일에 대해서는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서 보고 저도 영화에서 보고 드라마에서만 봤던 그 계엄령이라는 단어를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진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들을 일이 생긴 거죠. 그 계엄령을 발표를 했고 이 계엄령이 뭐냐면 영어로 하면 martial law예요. martial law. 영어로 하면 martial law고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나라가 아주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일 때 군대가 나라를 통제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명령이에요. 특별한 명령이고 평소에는 왜 우리 무슨 일이 있거나 어수선하거나 이러면 경찰이 보통 그런 질서를 지키잖아요. 경찰이. 그런데 계엄령이라는 게 내려지면 경찰이 아닌 군대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저희도 밤 10시 넘어서 거의 밤 10시였나요? 어쨌든 되게 밤 늦게 그 소식을 뉴스로 보고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은 또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왜 그랬나? 왜 그랬을까요? 이거를 잘 한국 사람이 아니면은 그 마음 깊이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계엄령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되게 무거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실제로 겪지는 않았지만
제가 듣고 자라온 일들이 있기 때문에 듣고 자란 그 이야기들, 옛날에 어려웠던 시대의 이야기들을 너무 잘 교과서나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1980년대가 가장 최근에 지금을 제외하면 최근에 내려졌던 계엄령이에요. 1980년대. 그때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 어려운 힘들었던 그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계엄령으로 인해서 많은 평범한 그냥 일반 시민들이 많이 죽었어요. 네,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계엄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때의 일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2024년에 계엄령이 내려진다고?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대통령이? 뭐 전쟁이 일어났나? 지금? 아니잖아요. 되게 평화로운 하루하루, 그냥 일상의 하루하루. 저도 그날 평범하게 회사에 출근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퇴근해서 이제 좀 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전혀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는데 계엄령이 내려진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지금 무슨 일이냐라고 해서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본인 자신들의 어떤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옵니다. 거리로 demonstration, 시위라고 하죠. 프로테스트를 하러 거리로 나와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다른 나라라고 하면 그 시위가 좀 무섭고 뭐 위험하고 폭력적이고 이런 어떤 장면을 떠올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의 시위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적 되게 평화로운 시위를 하는 나라예요. 네. 그래서 특히 이번 시위는 더 많이 달랐습니다. K-pop 콘서트, 이거는 뭐 트위터, X를 통해서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마치 콘서트에 온 것처럼, 아이돌 콘서트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시위였어요. 그 젊은 친구들, 특히 20대, 30대 여성 참여자들이 많았다고 해요. 20대, 30대의 여성 참여자들이 그 K-pop 콘서트에서 쓰는 응원봉, 펜라이트, 응원봉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반짝반짝하는 그런 응원봉들, 되게 밤에 보면 되게 아름답잖아요. 이쁘잖아요. 그런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조금 저는 슬프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추운 겨울에 어린 친구부터 나이 많은 분들까지 나와서 평화를 위해서 시위를 해야 하는가? 너무 좀 슬픈 상황이죠. 그리고 어쨌든 긍정적인 생각도 또 들었어요. 예전에 어떤 시위라고 하면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시위는 진짜 어린 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20대, 30대, 심지어는 10대의 친구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젊은 제너레이션들이 민주주의를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를 지키는 어떤 새로운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이 또 있어요. 이게 왜 시위라고 하면 되게 딱딱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되게 굉장히 재밌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위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깃발, 플래그를 들고 있어요. 깃발. 그리고 뭐 그 종이를 들고 있죠. 피켓을 들고 있는데 그 거기에 있는 그 글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위트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사장님, 저 오늘 집회가 있어서 죄퇴합니다. 뭐 이런 글을 써놓는다던가 아니면은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 여의도 공원에서 막 노트북, 랩탑을 들고 나와서 그 게임을 하는데 그 본인 그 등 뒤에 종이를 붙여놓은 거예요. 나라가 걱정이 돼서 집에서 게임을 못하겠다. 그래서 나와서 내가 게임을 해야겠다. 뭐 이런 거 있죠.
풍자죠, 풍자, 사카즘이죠. 그래서 이런 재밌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서 시위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날씨가 춥다 보니까 그 따뜻한 핫팩을 같이 많이 들고 와서 서로 나눠주기도 하고, 간식들도 많이 들고 와서 서로 나눠주기도 하고, 또 어디서는 좀 작은 음악 공연을 열기도 하고, 되게 서로를 좀 배려하면서 질서 있게 시위를 했습니다. 쓰레기도 가는 길마다 쓰레기도 깨끗하게 치우고, 이런 것들이 좀 사람들의 어떤 시민 의식 수준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쵸,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요새는 또 빅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핸드폰에서 나오는 그 어떤 신호가 있겠죠. 그 신호를 집계를 해봤더니 그 탄핵 집회 그 시위에서 그 순간, 어느 순간에 가장 높이 피크를 찍었던 순간에 3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해요. 그 서울 그 광장에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간 그 집계했을 때. 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상황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서로 막 싸운다던가 막 그렇게 막 사람이 죽는다거나 크게 다친다거나 작은 것들은 있었지만 크게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되게 다행인 부분이죠. 그리고 다행히도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그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이미 다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하자. 임피치먼트. 저도 이거 임피치먼트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아니, 임피치먼트라는 단어를 제가 학교에서 영어를 배웠지만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계엄령인 마셜러 이것도 몰랐어. 이번에 알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그런 투표를 했죠. 국회에서. 그래서 또 탄핵이 임피치먼트인데 그 대통령이 만약에 잘못을 했어요. 대통령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럴 때 너는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을 하지 마.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와. 라는 것을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도 만약에 회사를 다니는데, 저는 회사를 다니니까, 회사를 다니는데 잘못을 하면 해고를 당하잖아요. fired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통령도 잘못을 했으면 이제 하면 안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투표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표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아직 근데 그 프로세스가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이게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지금 클로징 된 건 아니고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꼭 나누고 싶었어요.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고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계엄령? 되게 놀랐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민주주의라는 거는 저도 사실 정치를 전혀 모르지만 그냥 되게 기본적인 거는 상식적으로 아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꼭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정말 기본적인 거.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어떤 한 사람의 것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왕이 아니죠. 대통령이 킹이 아닌 거예요. 그죠? 왕이 아니고 오히려 민주주의는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국민들,
시민들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대통령이 잘못을 했으면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지금 뭐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거리에 나와서 오늘도 시위를 했다고 들었어요. 오늘도 시위를 했고 아마 계속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시위가 이어지겠죠.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조금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꼭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되어 가는지,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켜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그냥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계속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좀 재미있고 저희 개인적인 또 요즘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